안녕하세요. 동작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앞으로 1년 동안 영화 제작 수업을 진행할 윤선영 선생님입니다. 첫 수업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안타깝지만 우리 등교하는 주에는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 제작 수업은 여러분이 3학년이 되기 전에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또 다른 흥미를 찾거나 원래 관심 있었던 분야라면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먼저 1학기에는 포괄적으로 영상과 촬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온라인 수업 때는 이론을 위주로, 대면 수업 때는 실습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학기 동안 영상 촬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2학기에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에요.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 제작에 들어갈 건데 1학기부터 계획을 하고 2학기에는 본격적인 촬영과 편집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운영 계획은 학사 일정이나 수업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3가지로 소개해 볼게요. 첫째는 영상의 정의와 이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상을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정지 영상과 동영상. 영상을 정지 영상과 동영상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영상을 미적으로 표현하기. 영상의 미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 현재 수많은 매체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는 거의 모든 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혁명적인 장치예요.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안에는 문자와 그림, 사진, 애니메이션, 동영상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상은 문자나 그림보다 훨씬 더 장면이 직접적이고 사실적이고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영상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지배적인 소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봐도 요즘에는 책이나 뉴스도 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책 내용도 영상으로 소개해주고 뉴스도 기사를 읽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창에 검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을 금방 찾을 수 있고 글보다 더 쉽고 빠르게 영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영상이란 무엇일까요? 영상, 즉 이미지란 넓은 의미에서는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에 의해 만들어진 물체의 상을 말하고 영사막이나 모니터 등에 비추어진 상을 말하기도 하는데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를 비롯해서 시각적으로,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형상들이 영상에 속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움직이는 이미지, 즉 사진, 영화, TV, 비디오 등과 같이 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빛을 필요로 하는 이미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해서 스크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 모바일 등의 모니터를 통해서 재생되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기생충 같은 영화나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그 외에도 드라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영상물에 해당되겠죠? 영상의 특성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성입니다. 영상은 현실 세계를 반영하면서도 현실 세계와는 다른 사실성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TV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뉴스를 오늘의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의 사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움직임이 있는 방송 영상의 경우는 움직임이 없는 사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또한 영상에는 소리가 함께 입혀지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매체보다 훨씬 사실적이겠죠? 영화사를 살펴보면 소리가 없는 무성영화 시대도 있었지만 유성영화가 나오자마자 무성영화는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답니다. 두 번째는 현재성입니다. 영상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져요. 영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시제가 현재로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옛날 장면이라고 해도 영상을 보면 기억 속에서 현재로 떠오르는 경험 다들 해본 적 있죠? 재방송하는 예능이나 드라마만 봐도 지금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은 지금으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달해 준답니다. 세 번째는 의미성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연습 삼아서 촬영을 했다고 해도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화면에서 의미와 의도를 찾고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랍니다. 또한 영상은 편집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상징성입니다. 영상은 하나의 기호예요. 하나의 도상이자 지표 기호이자 상징 기호인데요. 도상은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대상과 외견상으로 닮은 꼴을 가진 기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 표지판이나 화장실 표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도상의 예시예요. 지표란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의 일부분이거나 대상과 필연적인 인과관계 혹은 물리적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연기가 난다는 것은 불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천둥, 번개가 친다는 것은 날씨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연의 지표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징은 기호와 지시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유사성이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호인데요. 상징의 의미는 학습이나 관습적인 약속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색에 따라 차량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유는 모든 운전자들이 사회적 약속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호등 색깔의 의미를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고 교회 지붕 위의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은 어떻게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것일까요? 먼저 영상 이미지는 그것에 담긴 실제 세상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도상적인 기호입니다. 또한 대상과 비롯된 이미지라는 것, 즉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촬영 과정에서 실제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 때문에 대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표적인 기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상 이미지가 학습이나 관습을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상 이미지는 매우 복잡하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함이야말로 영상이 가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영상은 비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누구와도 관계없이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작성인데요. 오늘날에 발달된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촬영 때는 사람의 모인 행사장의 전체 모습을 프레임 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잘라서 넣으면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한편 편집에서 사건의 순서를 바꾸면 그 의미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여 넣기도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 넣기도 합니다.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을 겹쳐서 넣기도 하고 피사체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작성은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영상 제작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낳기도 하는 영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영상은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정보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학습했는데 그렇다면 영상의 움직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영상은 현실의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작가나 감독의 생각에 따라서 새로운 이미지로 창조해내는 사진이나 회화 작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영상은 사진이나 이미지, 회화와 같은 정지 영상과 이미지가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정지 영상은 사진,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프레임을 말합니다. 즉, 피사체가 정지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스틸 이미지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필름 한 컷 그 자체를 말하는, 즉 하나의 화면을 정지된 영상이라고 말합니다. 동영상은 정지된 이미지가 움직이는 영상을 말하는 것으로 동영상은 카메라로 담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기초는 카메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이미지는 편집을 통해서 자르고 붙이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영상은 다양한 움직임을 카메라로 정지시켜 저장하고 컴퓨터나 TV를 통해서 각종 재생장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지 영상과 동영상은 모두 작가나 감독의 생각에 따라서 새로운 이미지로 창조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셉 니엡스는 사진술의 선구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발명가인데요. 소위 헬리오그래피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초의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니엡스가 1826년에 촬영한 최초의 사진이에요. 이러한 니엡스의 헬리오그래피 기법에 고무된 프랑스의 르이 다게르는 니엡스와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니엡스가 연구 도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다게르는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해서 헬리오그래피 기법을 개선해서 은판 사진법을 만들어내고 소위 다게레오 타이프라는 사진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들의 사진은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의 피사체가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최초로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이미지로 생성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움직이는 영상인 영화는 1985년에 리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발명되어서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1895년 12월 28일에 파리에 있는 그랑 카페에서 최초로 영화 상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차의 도착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이 영상은 공식적인 첫 영화로 기록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영화라는 것,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을 처음 보는 관객들은 열차가 다가오는 동영상을 보고 실제로 기차가 자신들에게 돌진하는 줄 알고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모두 카페 밖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 영화가 얼마나 낯선 것이었는지 짐작이 되는 일화죠. 지금까지 영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영상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작가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화면에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찰흙 보이죠? 찰흙은 우리가 만지는 것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상의 가소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소성이란 어떤 물건에 힘을 주었을 때 이것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힘을 주는 여건에 따라서 모양이 제각각 변한다는 것. 이것인데 찰흙과 같이 영상도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에서 보느냐에 따라 거기서 전달되는 감정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고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며 대중교통을 통해 나오는 영상에 노출됩니다. 과거에는 영상이 특정 업종에 근무하던 사람들만 제작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모두가 핸드폰에 카메라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은 현대사회의 삶에서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을 구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미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영상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영화 제작 수업을 들으면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적인 표현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사진에 보이는 경주 안압지는 비슷한 해질녘 시간에 촬영했지만 미적인 측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같은 장소라고 해도 어떻게 선택해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미적인 사항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미적 개념은 타고난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 작품을 많이 감상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넓힐 필요가 있겠죠.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영상의 개념에 대해 99%는 이해가 됐나요? 1%는 혹시 모를 예외를 고려해서 뺐습니다. 혹시 궁금증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메일 보내주면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답변할게요.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간단한 과제를 하나 줄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여러분이 인상 깊게 본 영상과 그 이유에 대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과제는 네이버 폼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영상은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유튜브 영상 등 영상 매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기다릴게요.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